번째 종목 유튜브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희익님께서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들고 오셨네요. 네, 8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 자,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최근에 좀 급등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죠, 조선주들이. 오늘은 0.1%에서 보합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약보합 흐름이고요. 89,300원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4,200원까지 내려갔던 한국조선해양인데요. 최근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제외하고는 쭉 좀 횡보를 했다라는 부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강재현 운용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조선주를 이야기할 때 사실 앞으로 이제 발주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카타르에서 이제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이제 한국에 LNG선 100척을 발주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나왔었는데, 이제 LNG선 시대가 사실 도래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있던 이제 대부분의 조선 선박들 같은 경우가 노후화도 많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바뀌는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기가 워낙에 안 좋아진다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발주가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부분인데, 우선은 가장 기대했었던 카타르에서 발주를 예정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 사람이기 때문에 실적하고는 현재 증시 바로 발주 수주가 안 들어온다 해가지고 사실 주가가 더 빠지거나 할 이유도 사실 없는 거고, 실적 자체가 안 좋게 전개될 일도 없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수주를 받았던 쪽에서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기존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데 보통 계약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달러라든지 이런 쪽으로 딱 계약을 하는데 환율이 올라갔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좀 더 개선되는 효과를 가진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1등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서는 세계 1등이야. 그다음에 또 어떤 쪽에서 뭐가 1등이야,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한다. 조선도 실제로는 이제 국내가 전 세계 1위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저는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우선은 지금 한국조선해양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지금 매수가 전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이번 주에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나서 어저께 차익 실현, 그리고 오늘 다시 지지 테스트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모습인데, 실제로 이제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뭐 추가적으로 바닥을 다 다지고 올라온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추가적인 강세를 띄고 돌파 지지를 밟고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6월달 중에 카타르에서의 이제 수주 아마 낭보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향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조선해양은 앞전에 고가까지는 충분히 넘어간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약 10만 원에서 약 10만 원에서 10만 6천 원 정도, 이런 자리대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끌어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지현 운용께서는 조선주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계십니다. 걱정했던 수주 모멘텀도 있을 거고, 게다가 환율 효과까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10만 원에서 10만 6천 원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최수장 전문가께서는 이 조선주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는요, 생각이 혼선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조선사들이 최근에 중국의 조선사, 후동, 중화정호소스의 일부 물량을 뺏겼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조선마저도 한국을 추격해서 밖을 뺏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LNG 소비를 향후에 증가시킬 계획이다 보니까 카타르나 러시아가 입장에서는 고객이잖아요. 고객이 되는 거예요. 최대 우량 고객이 되는 거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니네 우리 그 LNG 쓸 테니까 우리 것도 배 좀 써야지, 안 쓰면은 좀 서운한데? 뭐 이런 식의 협상을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물량을 뺏기고 있다라는 것에서 우려를 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고민되는 거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일부 수주를 좀 뺏겼다라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향후에 중국의 업체들에게 LNG
쪽에서의 운반선, LNG도 운반선 있고 추진선 있어요. 운반선 쪽에서의 물량을 많이 뺏기고 중국에게 어떤 경쟁에서 이제 추격을 심하게 당할 거냐, 이렇게 우려스러운 시점까지는 당장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뭐가 혼선이 오냐? 우리나라 3대 조선사가 중국 업체들을 그 기술적으로나 경쟁력으로 따돌리는 거는 뻔한 겁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중국이 따라올 수 없어요. 노크가 있어야죠. 생산 시설 설비가 충분하지 않은데 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카타르에서 최근에 나온 게 카타르 그 에너지부 장관이 실세잖아요. 그 에너지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발표한 거, 인터뷰 내용이 한 외신하고 인터뷰 그 내용 중에서 올 여름이 가기 전에 LNG 대규모 발주를 할 것이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이 많게는 100척이 나오는 건데 이번에 중국한테 16척을 줬으니까 적게는 뭐 44척, 많게는 총 120척에서 16척 빼고는 104척. 그러니까 얼추절추해서 80척에서 100척이 나오겠죠, 발표가. 80척 미만으로 나오면 좀 실망스러울 거고. 그러나 80척 미만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8년도, 19년도에 제가 알기로 한국이 66척에서 55척 정도를 18년도 60, 19년도 55척 신규 수주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카타르 건 하나만으로도 80척을 수주한다면 대박이잖아요. 이제 어떤 그러한 그 임팩트적인 면에서의 시장의 반응을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주목되는 건데 제가 혼선된다는 것은 뺏기는 게 아니라 어떤 조선사가 물량을 많이 가져갈지 그건 저도 모르니까요. 한국조선해양이 좋냐, 대우조선해양이 좋냐, 삼성이 좋냐 아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요. 그래서 저는 LNG의 조선주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분들이 있는데 LNG 선에서도 운반선이 있고 추진선이 있거든요. 추진선이 이제 환경 문제, IMO 환경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 두 가지 다 겹쳐서 보면 배 만드는 회사보다 LNG 관련된 기자재 업체가 더 큰 수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이제 한국카본이라든가 동성화인텍이 있을 거고 또 엔진 부분 HSD 엔진 선박 엔진 노후화된 거 교체되는 이번에 카타르가 신규 선박도 있지만 노후화된 거 교체까지 쇼도 있거든요. 그리고 LNG 탱커 쪽에서의 세진 중공업 이런 기자재 업종들이 뭐 시가총액이나 규모는 작아 보이지만 시세가 터진다면 아주 폭발적으로 터질 만한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LNG 조선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모두 선택하기보다는 LNG 기자재 쪽이 더 선택해서 대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한국조선해양은 관점에서 본다면 10만 원 이상 그 3월 달에 급락했던 과정이 10만 4천 원, 11만 원인데 그달 고점이 11만 1천 원이니까 그 전에 당연히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의견이 갈립니다. 좀 아리송하다는 게 이제 LNG선 관련한 카타르 수주가 있긴 한데 이게 회사별로 어떻게 분배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이런 배를 만드는 쪽보다는 우선 이 LNG 관련 기자재 쪽이 더 먼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운용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수찬 전문가가 얘기한 부분이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들 어느 정도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어느 한 개의 조선사가 이 카타르 수주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 서로 분배가 될 거다라고 다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느 쪽이 더 많이 가져갈지를 모른다고 했지만 실제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거의 합병 수수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 어느 정도 LNG서 먼저 수주를 받았다는 부분은 중국 자체가 뭐 LNG 대규모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 선박 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했다라는 부분에서 일부를 가져갔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의 조선사들의 이익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단일 선종을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선사가 더 좋다라고는 보는데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냉제나 여러 가지 이런 기자재 쪽도 시장에서 탄력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그쪽도 더 시세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야 스타일 자체가 대형이니까 제가 이제 움직인다 했을 때는 저는 한국조선해양이 좋다라고는 하는데 가격적인 탄력성을 생각한다면은 조선 기자재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시청자의 그런 투자 스타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뭐 최수천 전문의 추가로 더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요거 하나 좀 볼까요? 제가 관련해서 이게 규모 이제 대형이냐 중형, 우량주가 좋다, 뭐 중형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수익 주는 종목이 나한테 좋은 종목인데 한 가지 제가 팩트를 좀 체크해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아까 생산량의 증설,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가 본행제 쪽이거든요. 근데 이 본행제 이 기업이 1년에 배를 몇 척을 생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배 몇 척 정도? LNG? 시청자 그게 기본이에요. 100척, 200척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신주성가 단가도 시간이 지나가면 올라갈 건데 동시에 지금 이 두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연내에 15척을 생산할 수 있는 LNG 본행제의 그 생산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가불관계로 볼 수 있는 조선사들하고 협의 끝에 증설을 했다고요. 그래서 많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화만 동성화하고 18에서 20척까지도 1년에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설비를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 기업들은 매출이 증가하는 거 아닐까요?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모르죠. 저도 그냥 원가, 단가, 뭐 재료에 따라 달라져. 하지만 15척을 생산할 수 있었던 능력이 18척, 20척까지 늘어난다고 한다면 결국 수주만 따놓는다면 그 수주에서의 이 기업들의 연간 매출 실적은 지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번에 LNG 운반선만 봐도 엄청난 호황기인데 컨테이너 아니에요. LNG만. 그리고 LNG 추진선까지 환경 문제로 교체를 하는 것이 나온다면 이 두 기업들은 앞으로 전 3년간 그 호황기다. 3년간 20년, 21년, 22년 최소한 22년, 23년, 22년도까지는 주식시장에서 변동에 따라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업황의 호황을 꺾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 어쨌든 조선주 그리고 기자재와 관련된 부분 좋긴 좋은데 이제 스타일에 따라 좀 갈린다 정도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강진호 의원님? 네, 그 최수천 전문가가 얘기한 부분이 탄력적인 부분은 더 맞다가 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보수적인 부분, 환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그때는 이제 조선이 좀 더 대형 조선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자, 한국조선해양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짧게는 뭐 10만 원에서 10만 6천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에 따라서 기자재, LNG와 관련된 기자재 쪽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